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날 크리스마스 이브. 자, 필기노트 꺼내시고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재생 목록에 일단은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예비고일이라고 해놨거든요. 예비고일이라고 해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우리 부교재 정하자. 부교재 정하자. 일단 그 제 교재는 주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쯤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늦을 수도 있죠. 또 늦을 수도 있으니까 연말이라서 1월 초에 오거나 하여튼 우리 수업하기 전까지는 도착할 거고, 우리가 아마 개강일이 1월 초일 겁니다. 그죠? 1월 초일 거니까 그 전에 드린 거 참고하세요. 제 카페 가도 있어요. 카페 안 가봤죠? 네, 있어요. 네이버에 뭐 최민구 써보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주교재는 제 교재 갖고 할게요. 이름 다 써봐야 기억 못 할 거잖아. 블루수학 오로바웃 해서 붙어있는 교재를 할 거고, 뭐 수학 1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일단 너희들이 관련된 게 요것밖에 없죠. 수학 2 all about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뭐 무슨 뜻이야? 각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죠. 말이 좀 거창하죠. 수학에 대한 모든 것, 수학 1에 대한 모든 것, 수학 2에 대한 모든 것. 제 스스로의 커리큘럼, 저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기본 과정이랑 심화 과정이 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수학이라는 걸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친다는 소리예요. 그게 내신이 됐던 수능이 됐던 혹은 뭐 수리 논술이 됐던.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수학 시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좀 더 맞잖아요. 그죠? 그쪽이 좀 더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라는 것은 수능일 수도 있고 내신일 수도 있고 수리 논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 시험을 다 대비하기 위한 교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 교재가 지나고 나면 이제 딱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내신에만 포커스에 맞는, 내신 시험 공부에만 맞는 교재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때는 내신 대비 정석이라는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재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그땐 그렇게 할 거고. 어쨌든 주교재는 이거고요. 부교재는 기본 정석. 부교재는 기본 정석입니다. 사십시오. 당장 사십시오. 알았죠? 당장 사세요. 당장 사십시오. 기본 정석이라는 교재가 뭐 오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개정이 되면서 연습 문제건 기본 문제건 유제건 간에 계속 그동안에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들 있죠. 뭐 평가 문제랄지 모의고사 문제랄지 그것들을 똑같이 실어놓지 않고 약간 변형을 시켜서 실어놓거나, 뭐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컨셉은 이래. 정석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지금 니들이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다 준비가 될 수 있는 책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현수능 체제라면 기본 정석에는 연습 문제만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96점까지는 나옵니다. 요거만 열심히 해도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십시오. 됐죠? 당장 사시고 방학 때 3개 다 하세요. 애지간하면 3개 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로그 했죠? 로그가 2글자로 지수였습니다.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죠? 그죠? 그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했어요. 이제 오늘 할 건 상용 로그를 할 겁니다.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휴강할까요? 눈 반짝했습니다. 방금 휴강할 거 그랬더니 좋은데 막. 그래요. 제가 교통사고 난 날도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새끼가 만약에 학원에 안 맡은 날이 있으면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강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달이 있잖아요. 한 달이 있으면 4주일 때가 있고 5주일 때가 있잖니. 3주일 때는 없잖아, 그죠? 3주일 때는 없는데 우리 수강의 기준은 4주 기준이에요. 원래 가령 12월은 5주거든요. 12월은 5주에서 알고는 있나요? 하여튼 5주예요. 아무튼 5주여서 한 주를 이제 까도 되는데 난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려고요. 그래서 딴 데에서는 이제 다 휴강했거든요. 한 주 동안 휴강하고 그랬는데 휴강하면 니들이 또 할 게 없잖아요. 또 놀잖아요. 요즘 놀죠. 요즘 놀죠. 아 그래요. 사세요. 오늘 수업 끝날 때부터 과제 나갈 겁니다. 자 정의부터 해봅시다. 상용 로그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로그다 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십진법을 쓰고 있다 보니까 로그에서 이제 밑이 진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연습을 이제 해보죠.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야.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로그에 10 이런 게 있고요. 로그에 100이 있고요. 로그에 1000이 있대요. 세 개부터 보죠. 자, 10을 10대게 만들어주는 지수 1이니까 이렇게 썼겠죠. 10을 100대게 만들어주는 지수 2니까 이렇게 썼을 테고 10을 1000대게 만들어주는 지수 3이니까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0이 하나 붙어 있을 때는 값이 1인 것 같아. 당연하잖아.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여기 10의 제곱이야. 즉 0이 2개 붙어 있을 때는 상용로그의 값이 2라는 얘기인 것 같고 0이 3개 붙어 있을 때는 상용로그의 값이 3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요. 0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에다 쓸게. 로그에 1 이런 걸 봅시다. 0이 아예 없죠. 근데 진수가 1이면 0이잖아. 10을 1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0일 거 아니야. 모든 수 영승은 1이니까요. 진수가 1이면 0이 될 거잖니? 너는 0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0이 진수에 0이 안 붙어 있다 보니까 값이 또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다운을 시켜보려고 0.1을 한번 해보려고 10을 0.1 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10을 10분의 1 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10분의 1은 10의 역수잖아. 역수 마이너스 1승 된 거예요? 너는 이제 마이너스 1승일 것 같아. 로그 0.01이 있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소용없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0을 100분의 1 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100분의 1은 100의 역수예요. 10이 100의 역수로 되는 지수 마이너스 2승 할 수 있겠죠? 10을 100분의 1 되게 만드는 지수. 이건 또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냐면 이제 상용 로그의 값이 음수예요. 음수인데 여기가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여기도 음수야. 마이너스 2거든 얘는 0.0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2인 것 같은 거예요.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상용 로그의 결과가 정확히 말하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이런 건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이런 정수 부분이 있잖아요. 정수 부분이 알려주고 있는 바가 뭔 거 같냐면 1이면 두 자릿수 진수가 2면은 진수가 세 자릿수 3이면 진수가 네 자릿수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상용 로그의 값이 3이라는 것은 공세 개가 붙었을 거니까 네 자릿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상용 로그의 결과는 진수의 자릿수를 나타내게 되겠구나. 정확히 말하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나타낸다 해서 왼쪽은 알아먹겠어요. 예를 들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만약에 5였잖아. 그 진수가 6자릿수라는 거야. 공이 5개 붙을 거니까. 그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게 좀 애매해. 상용 로그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몇 자릿수라고 부르냐? 마이너스 한 자릿수 이상하잖아. 그죠? 이 마이너스 2일 때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 2자릿수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릿수를 얘기를 할 때 얘를 이렇게 간접 표현을 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역의 숫자가 나와 라고 간접 표현을 하고 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역의 숫자가 나와 라고 간접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알려주고 있는 바는 진수의 자릿수를 나타낸다. 그게 양수였을 때는 하나 차이가 나도록 진수의 자릿수를 표현하고 있고 공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음수였을 때는 간접 표현을 한다.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역의 숫자가 나오고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역의 숫자가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 또 상형 로그의 결과가 0일 때는 진수가 한 자릿수라는 거 바로 보이잖아요. 됐죠? 이런 느낌인가 봐.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얘를 잠깐 봤는데 상형 로그는 리치 11 로그이고 얘 쓰임새가 뭐냐면 상형 로그의 정수부만 내가 알아채면 진수의 자릿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의 몇 자릿수지?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건 모양이야. 우리 이런 거는 안다고 2의 10승이 1024잖아요. 그런 걸로 해요. 1024거든요. 2의 10승이 1024인데 걔는 암기가 가능한 놈이라도 네 자릿수 그러거든요. 근데 2의 100승이 몇 자릿수야 그러면 뭐지? 이런다고요. 근데 2의 100승이 31자릿수거든요. 3의 10승이 몇 자릿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5자릿수예요. 3의 100승이 몇 자릿수, 틀리면 어떡하지? 3의 100승이 몇 자릿수냐 그러면 48자릿수예요. 근데 이게 내가 3의 100승 계산했을 리가 없잖아. 계산도 존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방법이 상형 로그를 가지고 논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의의 1번이라고 쓰고요. 2번이라고 쓸게. 어차피 정의가 뭐 쓸 게 없잖아. 미치 11 로그니까 이제 활용을 이제 쓰면 되는 거라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로그에 2.31이라는 게 있대요. 로그의 2.31을 제가 이 값을 정확히는 모르고요. 정확히는 모르고 대략 0.3124라고 뻥을 칠게요. 정확한 값은 아니야. 0.3보다는 좀 크다는 건 아는데 뒤에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랬답니다. 로그에다가 23.1이래요. 만약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면 이 로그의 23.1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볼까? 로그에